이틀 전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미군 전투기에 타고 있다가 실종됐던 조종사가 구조됐습니다. 미국이 특수부대와 전략자산을 모두 동원해 탑승자 2명 전원을 구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조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상황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상공에 등장한 미군 헬기를 향해 이란인들이 대공 사격을 가합니다. 이틀 전 추락한 미 F-15 전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를 수색하던 미군 헬기입니다. 미국은 헬기 이착륙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공중 급유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초를 다투는 노력 끝에 사고 발생 36시간 만에 조종사 2명을 모두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구조작전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조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Difficult one because thes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lthough the teams are highly trained for this, they're dangerous because you're putting a lot of aircraft over hostile territory and many of those aircraft. 미국은 이번 작전에 최정예 특수부대뿐 아니라 전투기와 헬기, 우주위성까지 전략자산을 총 동원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전투기 격추와 동시에 이란 적진으로 들어갔고 미 공군 전투기는 작전 지역 내 이란군 진입을 막기 위해 공습작전을 병행하며 지상군을 엄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란은 현상금까지 걸고 미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며 실종 조종사를 찾아 나섰지만 미국보다 먼저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구조 발표 직후 미군 수색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시했던 공격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 타결과 호르무즈 개방을 압박하며 지옥까지 48시간이 남았다고 이란을 압박하자 이란은 지옥문은 미국에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서 임희원 기자입니다. 한밤중 붉은 섬광과 함께 연기가 치솟더니 여기저기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SNS에 테헤란을 대규모 공습해 이란군 지도자 다수가 제거됐다고 적으며 공유한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이란을 향해 시간이 많지 않다.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 중인 종전협상이 불발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발전소와 하르그 섬 등을 초토화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In the meantime, discussions are ongoing.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하탐 아레암비아 사령부의 압둘라히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무력하고 불안하고 어리석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한다면 지옥의 문이 당신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فراموش نکنید که در صورت گسترش شرارت کل منطقه به جهنمی برایتان تبدیل خواهد.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은 미 동부 시간으로 6일 밤 8시, 한국 시간으론 7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 우리 시간으로는 7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정말로 48시간 정도 남은 건데 이란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엄효식 방산안보실장 모시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미국은 어떤 방식과 순서, 과정으로 공격을 하게 될까요?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의 레이더와 방공시설들,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 발사대, 그리고 핵 농축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공격을 집중해 왔었고, 네. 그런 공격들은 상당히 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월 6일 이후로의 어떤 그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으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한 것처럼 이란의 교량 또는 발전소와 같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함으로써 이란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이란의 경제 붕괴는 결국 이란 혁명수비대가 정권을 유지할 힘을 상실하는 것이니까요. 예. 이제 그런 게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어떤 그 이란 세력에 대한 공격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발사 시설들 또는 개미함대로 불리는 그런 소규모 구속정들 이런 표적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공격을 하게 될 미군의 전략 자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무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국면은 공군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대략 그 비행기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전투기와 폭격기가 미군과 이란 쪽이 약 600여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여 대의 전투기, 폭격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데 반해서 이란 쪽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죠. 보통 전략 자산 하면은 전략 폭격기, 또 뭐 핵 잠수함, 항공모함인데 지금 전략 폭격기는 이미 3가지 종류의 폭격기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고 핵 잠수함은 미국에서 오고 있는 부시 항공모함까지 합하면 3척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왔다 안 왔다라고 밝혀진 건 없지만 아마 그 이란 근처의 그 해저에서 여러 가지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7일이 지나게 되면 그런 전략 자산 플러스 여러 가지 미군의 추가적인 그 증원된 자산들을 이용해서 이란 쪽에 대해서 아마 가열찬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란도 미국을 괴롭힐 무기들을 다수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 위력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공군력은 거의 제로인 상태이고요. 예. 해군력도 주요 전함 같은 것들은 전부 침몰이 된 상태고 현재 그래도 그나마 유효성 있는 그 대응 수단은 샤이드를 비롯한 자폭 드론들, 그다음에 일부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지나가는 상선에 대해서 적시적 공격할 수 있는 소형 고속정 예. 이런 것들이 주요 그 장비가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이란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걸프 연안국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미군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걸프 주변국들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어떤 정세의 불안, 국제 정세의 불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제한적인 반격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군은 이란의 어떤 시설들을 노리는 걸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교량, 뭐 이런 발전소, 에너지 관련 시설들이 될 텐데요. 이제 이런 시설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어쨌거나 이런 그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 세력들인데 그들이 어떤 그 정권 유지에 자금을 획득하는 수단이 그런 곳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이제 무기 체계를 공격하는 것에 더해서 일종의 방위 산업 시설들, 그러니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도 공격하고 있는데 그 무기를 생산하는데 전력이나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그런 무기 체계들이 생산돼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그 길이 반드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다리를 끊어버리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란이 약간 그 신경마비 증세, 몸으로 따지면 신경이 마비돼서 정상적으로 신체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란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그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란에 동조하는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등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란과 함께 움직일지도 궁금한데 이들의 가담이 또 확전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그동안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레바논 헤즈볼라나 예. 예멘의 후티 반군이 될 텐데요. 현재 보면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그냥 이스라엘과의 어떤 아주 적대적인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공격행위, 테러 행위를 할 것 같고요. 네.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란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 보면 이스라엘 쪽으로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가담의 정도를 보면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 레바논 헤즈볼라나 또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걸프 연안국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국가들이 또 전쟁에 참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상태로서의 전쟁이 확전되기 때문에 또 전쟁의 확전이라는 것은
미국이 그런 그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더 집중적인 그 포격이나 또 뭐 공습을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그 전격적인 참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란의 활동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